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단독 판사로 일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담 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장 전담 판사로 일하려는 내부 사무분담이 정해졌습니다. 형사수석부장님이 제가 남부지방법원에 근무할 때 옆방에 계신 분이었는데 저를 아주 잘 보셔서 발탁을 해주신 것이겠지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큰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는 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이 좋게 본 판사만 할 수 있는 자리이고 속칭 출세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는 그 자리를 고사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판사님들은 그 좋은 자리를 걷어찬다고 특이하다는 소리를 제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당시도 그리 출세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요. 범죄에 대해 예비나 음모를 처벌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예비라 함은 범죄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음모라 함은 2인 이상이 범죄를 작당하는 것입니다. 즉 실행에 착수해 이루지 않는 범죄의 형태이지요. 예비 음모는 특별히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중죄의 경우에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란죄, 외환죄, 방화죄, 화폐위조죄, 강간죄, 강도죄, 살인죄 등의 경우입니다. 즉 A와 B가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작당을 했다면 살인 음모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A와 B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려고 작당을 했더라도 절도죄의 경우에는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경한 죄의 예비 음모를 하지는 마세요. 제가 부장판사로 근무한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5년을 근무했습니다. 사실 부장판사로 승진을 하면 지방으로 내려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수도권, 즉 수원, 인천, 의정부 등으로 올라오고 그 후에 서울 동서남북법원으로 옮긴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운이 좋게도 서울가정법원 전문법관으로 발탁되어 지방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근무하는 행운을 얻었지요. 가정법원 전문법관 제도는 제가 제1기로 뽑혔는데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근무하였지요. 가정법원에서는 소년 사건과 이혼 사건을 주로 했으나 그 밖의 사건도 상당 부분 담당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사소년 전문법관 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전의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전문법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사들은 사실 오래 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하게 됩니다. 물론 주로 하는 것은 민사 형사이고 판사를 오래 하게 되면 민사나 형사는 안 할 방법이 없겠지요. 다만 저는 형사보다는 민사를 좀 더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틈틈이 형사를 했기 때문에 형사 사건도 아주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면 쉽게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판사들은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가사소년 전문법관 제도가 시행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1기로 발탁이 되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 중에서 선발하고 일반적인 순환 근무, 즉 2년 내외의 근무 패턴과 달리 가정법원에서 비교적 장기적으로 가사소년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 오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가사소년 전문법관은 법률이나 대법원 규칙 등의 근거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장의 전보 인사권 행사를 통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가사소년 전문법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는 5년, 평판사는 6년 동안 근무할 수 있고, 경인권, 지방권 가정법원에서는 부장판사와 평판사 모두 4년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기준 가사소년 전문법관은 41명이라 합니다. 전문성, 적성, 연령, 현 소속 법원 근무기간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문법관 제도는 해당 분야 재판의 깊이 있고 효율적인 심리 등에 큰 도움이 되어 재판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쇼츠에서는 제가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서 한 일에 대해 설명드릴게요.